홍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용석준 소장입니다. 또 이렇게 의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홍천의 문화 부흥과 관련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스크는 제가 좀 벗고 인사전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벗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강영록 의장님의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자주 뵈야 될 텐데요. 자주 뵙지 못한 분들을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마음의 부담 때문에 인사말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홍천 역사문화의 발굴과 향토사 연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용석준 향토문화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게 돼서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홍천군 의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홍천문화연구원의 역할 중 지역 문화를 살리기 위한 향토문화연구소의 중요성을 좀 부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홍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서적이 출판되거나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으나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류와 왜곡된 사항을 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역할을 지역사회에 능통하신 여러분께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위원분들이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바와 의회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어려움 없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고충과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해서 필요한 부분은 행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향토문화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이신 안원찬 선생님께서 약간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하시죠. 전 향토문화연구소장으로서 우리 의장님과 여러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문화의 꽃이 활짝 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묻혀있는 자료들을 발굴해서 연구를 하고 또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분장이 새롭게 태어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문화원의 꽃은 곧 홍천군의 꽃이기 때문에 우리 자랑스러운 홍천의 고장이 앞으로 전국에서 또 나가서 글로벌 세계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구 실적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오늘 간담회는 저희가 향토문화연구소인데 최근에 이제 홍천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저희 홍천연구소에서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홍천연구소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걸 끝나고 잠깐 한 15분 정도 끝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홍천의 문화 현실을 한번 제대로 고민하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서로 수의사 관계는 저희 연구위원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상 바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당간지시입니다. 홍천으로 정월 80km 시작된 신라 아이파크. 위에 보이는 것은 아이파크.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홍천문화원의 창립은 1970년 5월 10일이었고 그 목적은 1번부터 8번까지 시행되었습니다. 홍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는 2004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김상업 원장님의 추진으로 인해서 시인이자 동화작가이신 전당기 선생님이 초대 수당으로 열리셨고, 그리고 올해 7월 15일 날 2022년 7월 15일 날 홍천문화원 이사에서는 홍천학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홍천학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향토사로 접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약함으로써 보다 우리 역사학이나 인문학 쪽에서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문화가 전국적으로 출시된 상태에서 문광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캠프사가 아니라 지역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홍천학 연구소는 현재 원에서 어떤 위치를 찾아보는 조직입니다. 저희 연구소 구성위원들입니다. 현재 9명의 연구위원과 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저희 연구위원들은 최근에 팀원 완료했고 90% 이상의 석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홍천학 연구소에서 해온 사업입니다. 지난 1987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35년 동안 35차의 전통문화를 매년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홍천의 역사문화, 기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홍천의 전설을 동화로 창작해서 만든 책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천적의 지명일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홍천의 지명일에와 따라서 스토리 헬령화해갖고 청소년들이 쉽게 우리 홍천의 고장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자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해마다 홍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학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 인사시간 관련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중요한 건 저희 이런 세미나 한 번에 단회적으로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속해서 조사 발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홍천군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천군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회에서 좀 더 관심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좀 이제 짧은 영역이 짧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강원도 향토문화 문화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최근 작년에 우리 동원호 선생님께서 홍천 괴성리 4.4 산투석 대관 다른 연구를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강대로 깎아져서 남궁의 동사락 관련해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홍천의 역사가 기록된 고문서입니다. 세종실록지를 비롯해서 여기서부터 군대에 와서 강원도지 이르기까지 총 14권의 고문원이 홍천의 역사, 문화, 환경, 농업 모든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천학 연구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고문서를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충분한 사업 과제로서 중요한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내년에 당장 시급한 것이 이 제대로 된 역사를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뒤에 다시 한번 말씀하기 전에 홍천 군지같이 오류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천의 보물, 이 홍천이 의외로 상당히 문화 도시로서 상당히 긍지를 갖출 수 있는 우리 홍천군입니다. 횡성군의 경우는 보물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7점인데 이것도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보물은 3점에 불과합니다. 4점은 그냥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천군에 있는 11점은
알다시피 아까 처음에 사진에서 봤듯이 실망리 단간지지를 비롯해서 이 수타사, 월인석고, 이 월인석고는 이 사망사에서 이 법정에서 그렇죠? 두 번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홍천의 보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춘천의 약 50% 이상이 홍천의 유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홍천군이 다시 한번 대의적인 예보를 일으킵니다. 네, 홍천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인데 이거 저희가 지금 네 분을 선정한 것은 홍천군이 좀 더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김여성 장군, 영덕이 문화시주, 김규식 민족 독립운동에 가장 큰 일을 하신 김구선생과 같이 부수석을 지내신 분이죠. 그리고 최승희 20세기의 세계적 무용가입니다. 이 최승희 무용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문화적 가치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관념에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선양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승희가 이 월북하게 된 동기는 안막, 그 남편 안막에 의해서 월북하게 된 것인데 정작 안막이 살던 곳이 경기도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지금 안막이 거기서 안막의 와이프가 최승희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쪽 안성신문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도 오고 같이 좀 도움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완전히 적반하장격이죠,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일입니다. 저희가 어떤 문화라는 것이 사상의 어떤 잣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덕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몽고 침입 때 불타버린 팔만대장경을 제각하셨죠. 당시 무인시대에 문인을 누리셨던 용덕이 선생께서 총지휘하셔서 팔만대장경을 세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홍천, 고향의 홍천을 귀향해서 금악산에서 용수사를 창립하시고 그리고 또 학설을 지으셔서 거기서 후학들 양성하셨는데 이 팔만대장경은 세계적인 그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보이는 그 팔만대장경판은 지난번 이제 용수사진제 그 세미나 때 우리 홍천군에서 그 회장님과 그리고 이제 학예사께서 직접 해인사에 가서 공수해 옵니다. 빌려와서 전시합니다. 김여성 장군의 북방 능평리에 있는 이 묘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왕릉에 버금가는 규모인데 그만큼 홍천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 김규식 선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규식 우사 김규식 선생은 실제 태생은 부산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부산코리에서 원래 선대서부터 홍천에서 살던 분이고 이분이 어릴 때 유아 시절은 홍천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출생지를 본다 싶으면 남궁 선생도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 분의 부모님이 다 서면에서 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남궁 선생을 선양하듯이 김규식 선생도 저희 충분히 선양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 이제 홍천연구소, 기존제 흉통문화연구소가 진행해왔던 연구 실적이라고 부끄럽지만 말씀드린다면 이 홍천향교, 저희 홍천향교입니다. 이 홍천향교의 개창과 이건이 그동안 홍천의 그 입간판에 적혀 있는 그 시기는 그동안 저희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원 선생님께서 새로운 광해군 일기에서 새로운 사진을 찾아냈고 연도가 훨씬 앞서 있었고 그러한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사료 내용과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괴성리 사사자 삼층석도의 수정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지금 앞에 있는 것인데 이 앞에 삼층석도 마찬가지인데 삼층석도 앞에 있는 삼층석탑도 지금 고려 후기로 접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려 정립되어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저희가 홍천은 우리가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사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거를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이 문책과에다 이의를 제기했고 또 다행히 일부는 이제 그 문화재청을 통해서 시정되기도 했습니다. 수타자 소조 사천왕당입니다. 수타자 입구에 있죠. 그 사천왕당 쭉 있는데 바로 이는 동방지구천왕상입니다. 이분의 칼의 위치가 원래가 이게 원래 위치입니다. 손등에 칼이 있었는데
이 복원한 게 이렇게 손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 아래로 내려가 때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고정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여기다 못을 받고 철사를 박아놨습니다. 수억을 들여서 복원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번에 지적이 돼서 다시 이제 군에서는 지금 현재 그 보건 사업 중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제안드립니다. 홍천 다음은 홍천 군집이 민속 자료재단 역사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홍천 군지를 개혁했습니다. 홍천군에서 군지는 아까 좀 역사적인 걸 갖춰서 이건 30년 만에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홍천 군지가 오류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 신문품화에서 연구소에서 이걸 시작한 바가 있는데 무엇이 오류냐면은 저희가 일제 시대 때 이전의 역사, 우리 마을 진영을 예를 든다면은 그 전에 충분한 유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급되지 않고 일제 시대 이후에 정리된 것만 기재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 어떻게 보면 그걸 쓴 사람들 어떤 걸 사과를 여쭤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 사과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 그 전에 우리의 좋은 유구한 역사 마을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사과됐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옆에 있는 거, 잣나무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이 책자는 최근에 발간된 겁니다. 이 책자가 바로 한수원이 이 양수 때문에 수몰되는 그 풍천리에 그 지역이 수몰되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수원에서는 수몰된 지역에 이 문화, 역사, 이 모든 것들 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구술까지 담아서 책으로 담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책을 맺는 거, 이거 책을 한수원이 강원대학교 강원학문화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몇 억 들여서.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진짜 아까 우리 홍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여지도서니 이런 여지도서 한 번만 봤어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홍천군지를 베꼈습니다. 이 잘못된 홍천군지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해서 설명서를 발표했던 게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놓고선 전국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도서관에 다 뿌린 겁니다. 이 잘못된 역사, 그대로 홍천의 역사가 배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설명서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빨리 홍천군지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그 홍천군지가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PDP로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내리고 말이에요. 새롭게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 이 교수 제가 패친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 사실에서 알고 있냐. 그분들이 실패했어요. 네, 자기네들이 죄송합니다. 사실 홍천군지를 뵙겠습니다. 잘못된 거 지적했으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정했다 해놓고서도 아무는 없어요. 그러면 다 회수해서 폐기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내면 명계리 황장급표 발견인데 소위 인바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인바이가 내면에 저희가 직접 저도 이제 가서 현장에 봤지만은 이 논두렁에 그냥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대 그냥 처박혀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홍천군에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다행히 홍천군에서는 이거를 이동해서 지금 홍천관문회관 야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짧은 시간이 지나서도 홍천학 연구소에서는 그래도 홍천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작지만 이렇게 이제 소보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음식을 또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교 이관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또 바로 이제 문화재청에 또 이 신청해서 수정을 해주셨고 또 몇 개의 항장국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천박물관에다가 이전을 해서 저희도 세팅을 했고 그래서 서남상의 파리지 오류를 저희가 지적했고 이 부분을 현재 보건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난 세미나 때 팔만대장경과는 직접 해인사까지 가서 공수해 오는 그런 수고에 대해서는 진짜 담당 공무원들한테 치아를 드립니다. 저희가 홍천연구소에서 앞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사업 과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여유가 있듯이 세종실록 지리집부터 여지도서 최근에 어떤 그런 강원도 제2까지 저희가 이걸 제대로 번역하고 번역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제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홍천군지가 제대로 다시 한번 재발견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에 비지적 역사 문화 자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JTBC에서 여러분들 저 한참 선거운동 당시에 5월 중순이죠. JTBC에서 방영된 사례입니다. 연기면에 고인돌이 그냥 그 농자재에 깔려 있다든가 수면대에 훼손돼서 방치된 사례죠. 이거를 밀착 취재 카메라에 잡혀서 구청을 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이 선사시대 유적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3세대에 있는 북방 신봉리 사지라든가 용사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번 이제 세미나 하고 나니까 거기 뭐가 추천해 된다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갖고 갑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빨리 어떤 저희가 군에서 이 출도 조사 발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저희가 홍천에 보유한 이 유산들을 확보해서 저희의 관광 자원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저희 홍천하고 소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우리 홍천의 무궁한 보물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진짜 재단에서 어떤 비즈니스화 시켜서 어떤 관광 장환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 그래서도 그런 역할을 진행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수조가 필요하고 저희가 꼭 이제 홍천 문화도 5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자든가 홍천의 근현대사 구술 작업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0세 이상 되신 분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점점 잃어가고 사장되어가는 어떤 그런 역사를 직접 그분들의 살아 있을 때 어떤 근현대사를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 작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홍천 동학기념관 및 국가사진 지정은 저도 이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이제 너무나 이제 좀 몰랐던 사실들인데 서석의 이 동학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학 캐면은 전봉주의 저 아래지방 전라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이 강원도의 최대 격전지가 홍천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800여 명의 혁명 노동 농민운동 농민 뭐라죠? 농민운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분들이 800여 명의 생명이 이 전투 전사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적 가치로 봤을 때는 적어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역사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념관의 필요성과 국가 사적지로서 충분히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호도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봉산제 주체가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있습니다. 팔봉산이 팔봉산 강산제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늦게 알았는데 그렇다면 강릉의 유명한 당호제가 당호제보다 150년이 앞서 있습니다. 이 당산제가 단순한 동네 굿이 아닙니다. 당시 정부에서 중앙에서 이 당산제 나라의 안녕과 기원을 바랬던 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팔봉산을 단순하게 그냥 저 동네 굿으로만 생각하고 이 소규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홍천 문화원에서 좀 더 파일을 키워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근거 자료를 하에서 좀 새롭게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셔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충분히 관광 자원할 수 있는 소재라는 것. 아니요. 다른 동네에서는 없는 것을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렇게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 민선 국이 홍천구의 의원들 여러분께서는 진짜 남은 임기 3년간 저희 홍천의 새로운 어떠한 문화 정책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라면서 저희가 가장 이거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용역 사업이 다 외주에 좋더라고요. 그 말씀 뭐냐면 저희가 충분히 홍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공무원은 사실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라는 어떤 것 때문에 꼭 사학과 교수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박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저희 연구진들은 그러한 필요 충분 조건을 준비했고요. 또 호격, 또 그럴 감당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욕심을 써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홍천군에서 진행하는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홍천문화원에 먼저 의뢰를 해서 좀 판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제가 그동안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를 홍천군의 조례로서 물론 우리 최경 우리 의원님께서 진짜 훌륭한 이 조례를
지정해 주셔서 시초를 마련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전례를 준비해서 홍천군이 문화의 어떤 도시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춘천이 문화도시로 교육도시 선에 뜨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 세계뿐이 안 됩니다. 부분이. 우리 홍천은 충분히 춘천을 능가할 수 있는 도시로서 충분히 인구 소멸을 예고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좀 지루하게 끼쳐서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남은 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저희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사를 있으면서 그 팔공산 방산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대화를 했어요. 저희 직원들하고. 이것만큼은 이제 일단 홍천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붓 하나를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한 600년 이상이 된 우리 고유의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세종대왕이라는 그런 그 위대한 왕이 직접적으로 전국에 한 7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곳에 국가의 안녕을 기원할 수 있는 재물까지 다 내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토대를 봤을 때는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저희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문화원 쪽에 또는 향교 쪽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를 하려고 매번 시도를 했었어요. 시도를 안 한 건 아니고 그쪽에 전달이 돼야지만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그 주관하시는 분이 아마 홍천에 계신 권계수 무당 그분이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분이 했던 것은 이제 지역에 있는 뭐랄까 무당이라니까 그래서 그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춘천 쪽에 타 지역에서 무당 하시는 그 무속인들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주최를 하다 보니까 좀 혐오스러운 장면들이 먼저 연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돼지 제물 바치고 뭐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받은 것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너무 혐오스러운 거에 있어서 그게 좀 배척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당 굿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한 기원제라고 다시 평가를 하고 그걸 다시 재해석한다고 하면은 아까도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강릉 단오제하고는 격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더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고 팔공산 그 일대에 쪽에 있는 그 서면 쪽에 있는 거를 문화를 하나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대단히 큰 자원인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는 사실상 그런 거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좀 뭐랄까 이해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죽이지 않고 진짜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문화를 하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구소 쪽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라든가 뭐, 예.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저기 의장님 고향신 서성면 그 충암리에 경학 사적지라는 게 있습니다. 동양혁명 유경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가치와 저기가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국가사적지라든가 뭐 기념관 관리체에 대한 그 방위성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사람이 그 동학농민은 일용탑이 가지는 그런 역사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 사실 뭐 홍천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첫째로다가는 그 풍암리 동학농민혁명군의 그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에는 그 800명이라는 사망된 그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나 충청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적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학농민혁명 전투가 전국에서 한 3개월 사이에 물론 1차, 2차가 있었지만 2차 사이에 한 60여 번의 그 전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단 하루에 한 곳에서 800명이라는 그 동학농민군이 학살당한 그런 비극적이고 아주 처참한 그런 역사적 그 가치가 있는 데는 뭐 학교 다닐 때 좀 배우셨겠지만 그 공주 우금치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우금치라는 거기에 공주라는 그 지역을 중심해서 한 전투가 한 10곳 정도에서 짧게는 8일 길게는 한 10일 동안 전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전투라 그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지막 전투인데 거기에서는 약 한 2만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참여를 했다가 한 10여일 동안 전투를 하면서 한 15,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 농민군의 전투. 그다음에 이제 저 전라남도의 장흥에 가면은 그 석대들이라는 전투가 1894년 12월 12일 날 이틀 동안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약 한 1,500명의 그 동학농민군이 학살을 당해요. 그 장소에서 전봉준이 손아정이가 체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이제 거기서 끝났는데 사망자 수로만 보면은 공주 우금치, 그 다음에 그 장흥의 석대들, 그 다음에 홍천의 그 풍암리 전투가 사망자 수만 그렇게 많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그런 뭐 동학농민 전투가 홍천에만 있었냐? 강원도에는 동학농민 전투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1894년도 9월달에 강릉 관아가 동학농민들한테 빼앗겨요. 동학농민 강릉 관아를 접수해서 한 3일 동안 이 보광민 기칠내 걸고 그 관리를 해다가 그 이혜원이라는 선교장 부인한테 쫓겨서 물러나가면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동학농민군이 한 30여 명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평창에서 사평리 후평리라는 전투가 있는데 거긴 일본군들이 이제 마지막에 11월 달 마지막에 들어와서 한 100여 명 정도 동학농민이 또 살해를 당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난 동학농민들이 정선으로 가요. 정선 시내라고 그 강에 흐르는 그 녹도라는 데가 있는데 공양이라는 데. 거기에서도 한 30여 명이 동학농민군이 살해를 당하고 막을 내려요. 근데 이 홍천 동학은 10월 달에 그 전투가 있었는데 강원도가 이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10월 달에 홍천 동학이 800명 기록의 역사학자들이 기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서정면 풍암리 진등의 동학군들이 1000여 명이 직결해 있다. 그런데 또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인종이 멸절됐다 그랬는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후에 일본사관 학자들이 800여 명이 전사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 수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홍천 동학이 가지는 그런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홍천 동학을 빼놓고는 동학 쪽에서는 전국 동학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권리위나 또 국가사적지를 지정해놓은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동학농민군 동학 관련 기념관이 지금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8년이 지났는데 전국에 3곳에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
기념관이 동학농민 기념관이 있고 그 마지막 전봉준이가 체포됐던 그 장항 석대들이 된 전체에 그 장흥의 동학농민 기념관이 있고 작년에 이제 충청도에서 태안이라는데 기념관을 설립했어요. 그러면 기념관이 전라남도에도 하나 있고 전라북도에도 하나 있고 충청남도도 하나 있는데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국가사적 동학 관련 국가사적지는 전국에 지금 7개가 있어요. 전봉준의 그 사택지, 그다음에 황토현 전적지, 우금치 전적지, 황룡 전적지라 해가지고 전주성을 침입하기 바로 직전에 있던 전주 황룡 전적지, 그다음에 백산성, 석대들 전적지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지난 5월달에 그 동학이 제일 처음에 1893년도 11월달에 동학의 그 조병갑에 의해서 전봉준이가 이 동학 농민 전쟁을 일으키자 했던 무장 기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장 기포지도 국가사적지가 되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노력한 결과 5월달에 이제 국가사적지가 됐어요. 예, 보면은 전라도에는 국가사적지가 6개가 있고 충청도에는 하나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이러한 그 뭐 기념관이나 그 국가사적지가 강원도에 없는 이유는 뭐 역사적 사실이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거야. 제가 왔었을 때는 그거는 이 강원도민의 무관심과 또 우리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홍천 국민들도 전혀 누구도 그런 의식을 갖지 않은 게 문제지. 사적지나 국가 기념관을 건립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곳이야. 강원도사라는 책이 아까도 저기 보시면 1891년에 만든 강원도사 책에도 보면은 강원도 전역에 동학이 퍼졌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강릉, 원주, 영월, 정선, 평창, 고성, 인제, 행성 등에는 홍천 등에는 지금도 동학 관련 기념물들이 다 남아 있어요. 이 강원도에 15개의 유적지가 있어. 홍천에는 뭐 서석 동학농민군 위령탑이라는 게 서 있고, 저 원주에 가면 칠시영 제2의 교주가 마지막 피체지로 된 원주 호조면 성골이라는 데가 있고, 그런 식으로다가 강원도에 15개 유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동학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고, 그 중에 동학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동경대전이에요. 동학의 경전을 인제 갑둔이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보면 강원도 동학도 상당히 뭐 역사적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뭐 동학 쪽에서 강원도를 빼놓고는 전국에서 말할 수가 없죠. 최근에 한 2000년대 들어서 젊은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홍천대에서 많이 연구됐어요. 그래서 책도 예전에는 가보실 길에는 그런 책이 한 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왕조실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진보사학자들이 홍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은 언론 기관에서 이제 그 문민정부가 들어선 촛불 정신의 시발점이 동학 정신이다. 그다음에 뭐 여기 그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인가 그 전라북도 정읍에 그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동학계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담자. 예, 그런 결의문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홍천에 알고 보면은 홍천 동학이 상당히 뭐 자랑스럽고 또 가치도 있고 이러니까는 여기에 걸맞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 준비 자세가 필요한데 18개 시군에 8개 시군에 15개 유적지가 있지만은 강원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홍천이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통합류의 사적지가 있는 만큼 군의원님들이 좀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시고 널리 홍보해 주셔서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강원도의 홍천의 동학정신이 강원도 동학정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프로 동아부족회 회장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자랑스러운 후손이 회장님께서 특히 소속이니까 더 관심 가지고 그 유령탑이 있는 그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풍암 1, 2에서 풍암 1, 2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지금은 고개라고 할 수 없이 아주 포장도로가 잘 뚫려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우리 좀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이 되시는데 친하긴 의원님과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 고개가 지금도 자작고개라는 명칭을 지금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 시대의 학창 시절에는 그 고개 이름이 자작고개에 있어요. 왜 자작고개냐면 그 800명이 학살당한 그 피가 흘러서 우리가 걸어가면 그 고개를 걸어 넘어갈 때 발자국 소리가 자작 났다고 해서 그 자작고개의 유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새삼 우리 최낙인 의원님으로부터 이렇게 설명 듣고 나니까 새삼 또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나마 듣고 자라서 동학에 대한 조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지금 젊은 세대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 또한 누구한테 배운 바 없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해하고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좀 한 가지 좀 아쉽거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훌륭한 자료들이 좀 검증되어서 진짜 그 기념관도 세워지고 또 이런 또 후손들이 더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좀 활용한 이런 사업들이 발굴되고 또 키워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 기념사업회라는 모임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거기 영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기념사업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져야 할 역사적인 자료들이 어르신 대에서 끊길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어떤 활동을 하든 후대들과 같이 할 때 이런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뭐 지금은 이제 연배가 저희 미칩니다만 우리 권영 회장님도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훌륭한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 잘 지키지 못하고 알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늦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연구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면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모든 우리 연구소의 활동에 공감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기 그 동학혁명군 그 전적지 지금 뭐 기념회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 활동 사업. 서장 사업을 네. 기념 사업해서 해죠. 뭐 네. 15대라든가 뭐 학교 100일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그게 10월 23일 날 이제 그 위령제 때 뭐 문화 축제라든가 그런 걸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의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공모를 받아갖고 하는 걸로다가 알고 네. 있는데 이제 내년에도 또 이제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동학기념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예산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광범위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차곡차곡 좀 준비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요거 때문에 뭐 그 문화유산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 문화재를 어떻게 지역하고 연관된 뭐 정책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도움이 될까 하고 올라오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 활용 사업을 또 23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갖고 공모를 받으면 이제 따갖고 오리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점 조금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계승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냐고 갖고 왔더니 동학혁명 인형극을 하고 퍼즐놀이를 하고 동학경전 인쇄 뭐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계승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더 지역민들하고 아니면 우리 후진 세대하고 양성을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셨으니까 저도 그 사천항상 칼 때문에 이제 요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2011년도에 보수 작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제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저는 아직 그쪽에 문외한이지만 원인은 그 철사가 달리게 된 원인은 칼자루를 제 추측에 의하면 칼자루를 그때 당시에 망가뜨렸던 것 같아요. 길이에 대한 부분. 여기에 꽂아져서 얘가 힘을 받아서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칼자루를 한번 가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손잡이가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댕강 짧은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보수하시는 아니면 어떤 분들이 망가뜨렸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받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은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게 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자료를 다 찾아보니 맨 처음 당시에는 2011년도에 자문위원들이 형상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 그 위에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써놨는데 그 다음에 연구부서라나 자기네들이 이제 일을 한 거를 다 적어놓은 그 상태에 거기에 사진을 촬영했다라고 하고 왜 밑으로다가 갖다가 박아놨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때 혹시 아차 하고 밝히지 않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추측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 보류를 좀 해달라. 아직도 지금 이제 석회로다가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목조가 아니라 진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석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아직 제가 왜 철사가 아직도 여기 붙어 있냐? 당신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집행부한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위로 복원을 시킬 의지가 있다면 철사를 뺐었어야 되는데 왜 빼지 못했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빼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만일의 경우 혹시 이렇게 하려고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만약에 닿지 않는다라면 이 밑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남겨놨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석회를 발라서 프라이머 작업을 지금 끝나고 그 외에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아직 매달려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빼갖고 여기다 다시 석회 작업을 하면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또 다른 당신들이 보수 작업이라는 명분 하에 또다시 망가뜨리는 거죠. 이거를 매번 하지 말고 예산이 조금 동반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길게 하자. 왜냐면 예산은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오고 하는 상태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죠. 살펴봐 주시고 요 정도로다가 그리고 이제 저기 고인돌에서 고인돌 여기다 올리셨길래 고인돌에 대해서는 우리 전장수 의원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디지? 워런리에 있는 게 다른 데서 옮겨갖고 오고 아까 이제 JTBC에서도 이제 방송을 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이제 과자 껍질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고인돌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거는 뭐 동네 분들한테 다 들어가고 알고 있으니 그런 거만큼은 어느 직접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구만리 같은 경우에서도 좀 원하고 있으니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마을 쪽에서는 오케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인돌이 저 밑에 집에 가면은 엄청 이제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드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약소하다.
뭐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상청문회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밖에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유를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시고요. 그 조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12월 이후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역사가 같이 홍천 역사가 또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조원섭 의원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도 해명이고 드리는 고인돌이요? 여기가 있어서 왜냐면 또 연기미면의 JTBC 그 고인돌 취재가 제가 그 기자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받고 나서 연기미면에 어느 한 분이 주민 한 분이 저한테 또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개운 슈퍼 앞에 있는 고인돌은 고인돌이 아니다. 그냥 바위다. 그거를 농경재 정리하다가 그쪽으로 옮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때 그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그 건축을 하려고 여기다가 군에다가 저기를 그 신청을 했더니 문화재 그 조사를 결과를 갖고 와라.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문화재가 아닌데 왜 이걸 하라 그러냐. 그래서 문화재청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에 다 하고 언론사에다가 이제 해서 그 취재 기자를 불렀대요. 불렀는데 그 현장에 제가 가서 그 기자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뭘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이게 고인돌이 진짜냐 아니냐 이걸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취재하러 왔는데 와서 돌아다녀 보니 다른 데 거. 다른 고인돌이 고인돌처럼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다 그거를 해주라고. 맞아. 그 민원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개운리에서 보고 원운리에 강량리 입구에 있는 그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거 보고 원운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가장 큰 홍천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에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면 시동을 갔대요. 시동이 7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현재 6개만 있는데 풀숲 그 다음에 뭐 농자재 폐 박스 이렇게 그냥 다 쌓여 있어 갖고 웬만한 사람은 가가지고 그걸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취재진을 가서 여기가 고인돌이다 그랬더니 고인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발밑에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온 원인은 그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제보를 한 게 아니고. 그런 거기엔 잘 몰랐어요. 네, 그 사람들이 저한테 관리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더라. 이거를 좀 해줘라. 그래서 했는데 우리 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그 연구위원님들 중에 저만 아마 또 한 분이 있는데 홍천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이제 이런 그 전장수 의원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왜 했느냐면 제가 우연찮게 이 홍천 향토사에 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다녀보니까 아니 문화재는 아닌데 문화재급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홍천의 선사유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홍천에 도로나 건축을 지을 때 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한 결과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걸 다 수집을 했어요. 연구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고 해갖고 다 수집을 했어요. 그 하화계리, 중화계리, 그 다음에 뭐 연봉리가 됐든 여기 그 신장대리, 그 다음에 성산, 철정 뭐 해가지고 다 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고인돌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조사를 했더니 고인돌도 군업리 거 빼놓고는 또 안 돼 있고. 금성문을 이게 해갖고 각종 그 비석이라든가 이걸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 중에서 문화재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저기 박물관에 있는 철비 말고.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이제 또 한 걸 갖고 왔는데 이게 홍천 아까 저기도 있었지만
홍천에 관련된 현업지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수집을 해서 제가 집에 있는 프린터로다가 출력을 해서 제가 떡제본을 제가 그냥 했어요. 집에서 해가지고 이만큼이에요. 여기 보니까 최근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저 월은리에 폐사지가 하나 있어. 오음사지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뭐 수타사가 최초 거기서 시작했다는 전설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일본에 있는 이게 그 일본에 여기 현업지가 2개가 있어요. 이거하고 화산현지하고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천의 국외 읍면의 인구가 얼마냐면 국외 읍면에 3251호 호수로 이때 당시에 이게 1800년대인데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승호 16호라고 있어요. 승호 이게 이제 스님들이 거주하는 데이에요. 이게 민호하고 승호하고 구분을 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업지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면 홍천에서 가장 크다는 영기면에 수타사가 있죠. 수타사가 아니고 월운리에 있어요. 월운리의 민호가 얼마냐면 103호인데 103호가 있고 승호가 16호가 있어요. 월운리에. 근데 거기에 오음사지라고 그래갖고 불교문화재연구소나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편도 나오고 도자기편도 나오고 해서 그 길을 갖고 있고 저도 몇 번 가보고 최근에 갔더니 다 땅을 파헤쳤는데 거기에 보니까 와편하고 그게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하고 다 주워가지고 저희들만 아는 거기에다가 지금 묻어놓고 왔어요. 묻어놓고 왔는데 완전히 이제 거기에 땅이 다 그 폐사지가 파해져 갖고 건물 짓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런 저기가 월운리의 승호가 이렇게 따로 구분된 게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홍천에 수타사가 됐든 뭐 여기 홍천읍에 관원 저기 관음사가 됐든 저 팔봉에 있는 뭐 거기가 됐든 간에 없고 여 월운리에만 이게 월운리만 승호가 16호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타사하고는 별개예요. 이 별개예요. 그래서 이런 폐사지가 파헤쳐지고 있고 문화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파헤쳐지고 있고 구만리에 가면 그 박영채 그 저기 효자각이 있었어요. 지금 그 효자각이 있었는데 2015년도 6년도인가요?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져가지고 지금 거기 풀들만 수북히 지금 묻혀 있어요. 구만리에. 그것도 여기 그때 문체과의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문중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고인돌은 없어지고 효자각이는가 문중에서 관리를 못하면 무너지고 또 이런 폐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신봉리 사지도 발굴을 못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저 최희경 의원님이 2019년도에 그걸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별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그게 좀 지금도 아쉽더라고요. 그런 게. 저 시간이 제가 좀 예. 제가 이제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문화재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까 2011년 말씀하셨죠. 그 반드시 그 공사를 감수할 감독관이나 책임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칼이 부러진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칼등에 올라간 게 밑으로 내려갔으면 그 사람이 가서 이게 왜 칼등에 있던 게 밑으로 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2011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수행했으면 거기에다 감수 활동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받아서 잘못된 거 지적해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 관리팀이 칼 당장 그렇고요. 말씀하신 고인돌 문제. 그리고 세상에 우리 남면은 보물을 도난당했어요.
양덕원 3층 석탑 도난당했습니다. 그 200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양덕원 명덕초등학교에 있던 철비, 우리 홍천에 2개의 철비 중고 철비 하나 도난당했습니다. 지금 홍천의 문화재 관리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공사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세세하게 그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 또 의원님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 비지정 문화재거든요. 지금 말씀인 신봉사지라든지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특히나 신봉사지에 있는 5층 석탑은 굉장히 귀한 불교 유산이 된다고 문화재위원들이 한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둘레길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땅속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나마 다행히 그걸 가던 분이 철만화를 주신 분이 우리 박물관에 기증했으니까 다 남아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곳곳에 도난당하고 분실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 향토 문화유산 보호조례라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왜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 되냐면 실제적인 위원회의 진행입니다. 이 위원회에 사실 위원장이 누구인지는 제가 이제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정 현출직이거나 1년이면 바뀌는 분이 되다 보면 연속성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 기구에 대한 구성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가 좀 빠졌는데,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내고장 바로 알기라는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내고장 바로 알기를 통해서 공직에 계신 분, 또 이렇게 우리 의원분들,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고장을 배우고 익히고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더욱더 문화재를 아끼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한 가지 의원님께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사실 저희가 이제 비지정 문화재가 상당히 이제 훼손을 받고 있다는 거 아마 이제 주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향토유산법이 조만간 내년에 이제 시행이 있지만서도 그에 앞서서 우리 최희경 의원이 한번 했지만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 조례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향토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성을 느꼈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그것이 보호될 수 있는 접근, 일단 이제 지금처럼 이제 그 개인 소유라 해서 그거를 그냥 파헤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작이 되면 저희가 저건 일단 막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걸 훼손되지 않도록 일단은 그 정도.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시급하게 어떤 그 향토유산에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조례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좀 이제 드릴 말씀은, 저희 홍천학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가 그동안 보니까 저도 이제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지만서도 1년 예산이 36만 원입니다. 월 3만 원씩입니다. 저희 운영비가. 문화원의 연간 예산이 한 4, 5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한 70, 80억 되죠. 춘천 문화원이 연간 한 4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도 춘천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40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데 인근 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제 앞으로는 홍천의 문화원도 좀 더 새롭게 좀 확보되겠다. 이 사실 창편일이죠.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진짜 36만이라는 건 창편일인데, 적어도 저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연구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봉사활동이죠. 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잖아. 근데 좀 더 그 연구가 좀 진중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예산도 의회에서 터치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집행부는 당연히 해오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탓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들을 좀 더 좀 참고해 주셔서 연구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원님들 혹시 저희한테 좀 뭐 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이 문화유산 잘 보존되고 또 그 관리 이게 철저되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 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유산들이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훼손되어지거나 잊혀져 가는 것들이 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과거에 좀 관리 어떤 그 주체가 좀 명확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목록이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된 거는 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관리를 했을까? 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을까? 이렇게 반문했을 때 그런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고증이 좀 이제 부족하거나 뭐 좀 자료가 부족하거나 어떤 검증이 덜 됐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연구소가 생겨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좀 역할을 좀 충분히 하셔서 정말로 이제 우리 이 행정에서도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보존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자리가 잘 늦었지만 그래도 좀 늦게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는 그런 그 의견들을 우리 문화 담당 과에 좀 이렇게 자주 좀 의견을 주셔서 직원들도 좀 인식을 같이 하고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시간,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의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례적으로 모여서 이런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서로를 알고 서로를 같이 펼쳐나가는 그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정리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무 말씀 없으신데? 동의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오늘도 오늘 간담회가 세 번째, 오늘 마무리하는 세 번째 간담회입니다.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의장이 돼서 좀 의원님들의 어떤 여건이랄까 이것도 이제 의장이라서 이제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걸 먹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번영회가 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했고 그런 와중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정례화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화라는 것은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연구소나 어느 단체가 됐던 간담회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례화라는 어떤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지 않고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겁니다, 저희들. 정리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틀에 박힌 뭐 그런 것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면 뭐 1년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요구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응할 거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관해서 토론하자고 하는데 뭐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의원이 되든 간에. 그러니까 너무 편안히 마음 가지시고 이렇게 언제든지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언제든지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의장님과 부위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하셨나요? 이런 저희가 이제 요거 다음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한 같이 하고 말씀드리면 진짜 우리가 홍천군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홍천의 대안일 수 있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할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